아유, 오늘도 아주 태능 골짜기가 무너질 만큼 큰 박수 소리가 울리고 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7강은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고려 초에 고려 사회 내부의 상황, 그리고 고려를 둘러싸고 있었던 국제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중국 대륙의 풍운이라고 붙였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10세기하고 물론 같은 건 아니죠. 반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패턴이 좀 비슷하다. 중국 대륙에서 큰 기운이 일어나면서 그 기운이 우리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영향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죠.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당시의 상황은 지금의 복잡한 국제관계 못지 않았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따가 또 필요한 건 다시 보겠습니다만, 친선관계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적대관계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어때요? 반반이죠. 그죠? 파란색도 많고 빨간색도 많고 결국 다각적인 국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다원적인 국제관계를 펴야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정치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가에 말하자면 지도부가 너무 편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아주 냉철하게 국가적 이익을 판단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거의 그냥 봉사 수준이다. 눈먼 사람 수준이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미국과 일본의 뒷다리를 꼭 움켜쥐고 우리하고 척을 진 적이 없는 그런 다른 나라들,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를 거의 적대시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사정을 알아보니까 가령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굉장히 아주 민감한 부분이 타이완이잖아요. 그런데 타이완 사람들은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아주 협력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 중국과 대륙과 맺어온 그런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윤석열 씨도 좀 잘 보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그렇게 함부로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작은 주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는 고려 태조 왕건의 이제 결심이죠. 결단이죠. 왕건은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었던 세력이 거란이잖아요. 거란의 요나라. 거란은 이건 뭐 아무리 해도 약이 안 된다. 이건 독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잘라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조 이후에는 고려 사회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문물이 완비되죠. 그렇지만은 우리 이 7강의 제목이 그렇듯이 중국 대륙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큰 변화의 흐름이 있어서 국제 간의 세력 변동이 아주 급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교 관계가 쉽지 않았다. 그런 어려움이 고려 초기에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당시 우리 고려가 역점을 두었던 것은 중국 남쪽을 차지하고 있던, 처음에는 북쪽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송나라죠. 송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 문화적 성장, 정치적 선진화, 그런 길을 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죠. 고려 태조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건 이제 좀 짧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발해를 포용하면서 고려가 발해의 유민을 무려 10만 명 이상 수용했어요. 이거는 굉장한 결단이었고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죠. 고려는 발해도 이제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국가라고 본 것이고요. 결국 거란족이 노리는 것은 발해만이 아니라 고려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발해를 받아들이고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썼던 것입니다. 942년에 그때 거란에서는 고려 태조에게 유화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죠. 낙타를 50필이나 보내오고 사신도 30명이나 보내왔는데 태조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낙타가 있잖아요. 낙타 밑에 다리가 보이죠? 그 다리가 바로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인데 그 다리 밑에서 죄 없는 낙타가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경에 보정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개 국가의 수도에는 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도 조선시대에도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뭐 여러 문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보정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낙타가 결과적으로 굶어 죽었기 때문에 낙타교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고려 태조는 이렇게 말했죠. 거란은 옛날의 동맹인 발해죠. 발해를 돌보지 않고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으니까 무도한 나라다 이거죠. 의리가 없는 나라다. 우리하고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아주 단정을 하고 거란의 사신 30명을 일단 고려의 섬으로 귀향을 보내고 낙타를 굶어 죽게 했습니다. 낙타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단호한 태도, 거란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고려의 정책은 거란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적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려 태조가 마지막에 남겼다고 하는 후손, 그러니까 뒤의 왕들이죠. 뒤를 이을 왕들에게 남긴 이른바 후뇨 10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조항을 자손들에게 가훈으로서, 왕가의 가훈으로서 남긴 것인데 그 가운데 보면 거란은 금수라는 말은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나라이다. 거란의 언어, 거란의 제도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발해의 멸망을 가져온 거란에 대해서 고려가 원한을 갚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건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우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발해의 유민을 10만 명이나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발해의 유민들로서는 거란이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거란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 발해의 유민들이 동요할 것이 분명하죠. 그거는 결국 고려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려 태조는 일단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고구려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언젠가는 우리 고려가 되찾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즉 북진의 의지를, 북진의 소망을 이 후뇨 10조에도 담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후뇨 10조를 둘러싸고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훈요 10조 가운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요 10조의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8번째 항목이 차령의 이남, 공주강의 바깥쪽은 풍수지리가 좋지 않아서 이거는 역적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을 등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차령의 남쪽, 공주강의 바깥쪽?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야? 충청도도 포함이 되지만은 전라도가 다 여기에 포함되네. 그러니까 호남을 차별하라고 하는 말을 이 왕건이 남기신 거구나. 역시 호남은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선 후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았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잘못 해석한 것이 분명해요. 태조가 말한 것은 말 그대로 공주강의 바깥쪽, 차령의 아래 일정한 범위를 말한 것이지 무슨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얘기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 공주에서 전주 사이가 후백제의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후백제 사람들을 쓰는 데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만큼 후백제가 왕건의 입장에서는 버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서는 잠재적인 적대 세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확대 해석해서 호남 전체로까지 보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고려 태조 왕건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자기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 지역이 바로 나주였잖아요. 그래서 나주 출신인 장화왕후가 낳은 아들을 즉 혜종이죠. 자기 후계자로 삼았고 또 그런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을 봤을 적에 전라도 전체, 호남 전체를 죄악시한 것이 분명히 아니고 그것은 후백제의 중심부 지역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훈요 10조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보거나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다만 해석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지만 고려 태조 왕건은 되도록이면 융합을 하고 화합을 하려고 노력을 한 왕이었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낙인을 찍어 가지고서 차별을 하고 영구히 말하자면 그 땅은 버림받은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핵심은 거란과 관련해서 고려 태조는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강경한 태도로 시종일관 반대를 하고 있었다. 그만큼 거란의 위협을 피부로 왕건은 느끼고 있었던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